미국의 빠른 백신 공급으로 수주 안에 예약 없이 약국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은 종업원들을 위해 유급 휴가를 주는 고용주들에게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4년제 공립대학까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73%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여행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던 데릭 쇼빈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단 큰 소용돌이는 피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이 부족해 미 전역에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이제 예약 시간대가 비는 곳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 안에 공급이 수요를 앞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감염 급증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접종을 미루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Wherever you live, whatever your circumstances, if you are 16 or older, you are now eligible for a free COVID vaccine shot. And we have the vaccine to deliver. 미국에서는 오늘 백신 2억 개 접종 완료를 선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5월 1일까지의 약속을 열흘 가까이 앞당긴 겁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이미 백신을 맞은 미국은 이제 공급보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한 새 보고서를 보면 주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2주에서 4주 안에 정점을 찍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측은 이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을 장려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수요 정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보건당국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대 85%의 인구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인 인구의 50% 이상이 1차 접종을 받았지만 미국 전체 인구로 보면 40.1%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인구는 26%로 아직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수요가 둔화되면 전염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감염 급증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예약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벌써 빈 예약 시간대가 나오고 있으며 수주 안에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예약 없이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 2월 중순에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돼 배포받은 백신의 98%를 사용할 정도로 우수한 접종 실적을 보였으나 하지만 현재는 70%로 급감하면서 백신이 남아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접종에 적극적인 사람은 벌써 접종을 마쳤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미접종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요와 접종률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북부와 서부, 민주당 우세 지역은 접종률이 높은 반면 남부 지역은 백신 거부감이 높아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모두 접종을 마치고 나면 백신 수요 정체기를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에 열중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거부자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은 종업원들을 위해 유급 휴가를 주는 고용주들에게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00인 이하 업체들과 비영리 단체들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백신을 맞아 병가를 가는 종업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면 하루 511달러씩 열흘 80시간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 접종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 전역에 백신 2억 도스를 배포해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신을 맞은 종업원들이 병가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보내주면 그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보조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백신 관련으로 종업원들이 병가를 가더라도 급여를 지불하는 고용주들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텍스 크레딧으로 연방정부가 전액 지원해주게 됩니다.
종업원 500인 이하의 업체들과 비영리 기관들 중에서 백신 맞은 종업원의 요청으로 유급 병가를 보내면 하루 511달러씩 최대 열흘, 즉 80시간까지 5,110달러를 지원해주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신 관련 종업원들에 대한 유급 휴가 시 비용 지원은 이미 시행 중인 미국 구조계획법에 반영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은 백신을 맞은 직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병가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유급 휴가를 주더라도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4월 말까지 2억 도스의 백신을 전역에 배포해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현재 미 전역에 2억 7,203만 도스의 백신이 배포돼 2억 1,339번 접종됐습니다.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민들은 1억 3,3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선 40%, 성년 접종 대상자들에선 50%를 넘어섰으며 접종 완료자들은 8,6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해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장애물을 만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회사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촉진시켜 집단 면역으로 분류되는 접종률 70% 내지 9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갖가지 유도 촉진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 전부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4년제 공립대학생들까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하원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리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이 칼리지 for all, 즉 전국민 대학교육 법안을 상정하고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국민 대학 교육을 기치로 내건 수업료 없는 칼리지 법안에 마침내 법제화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진보파의 대표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과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진보의원총회 의장이 칼리지 for all 전국민 대학 교육 법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칼리지 for all 법안에 따르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전원은 물론이고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4년제 공립대학 학생들까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대학 재학생들에게 연방 차원에서 무상 지원하는 펠그란트의 맥시멈을 현재 6,495달러에서 12,990달러로 2배 인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받는 펠그란트를 면제받는 수업료 때문에 남을 경우 기숙사비 등 재경비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학비 보조 예산을 3배로 늘려 저소득층은 물론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 장애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도 학비 지원 혜택을 주게 됩니다. 칼리지 for all 법안이 시행되면 미 전역에 있는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940여 개 교회 학생 500만 명 안팎이 2년간 수업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니게 됩니다. 더욱이 공립 4년제 대학에 다니는 1,450만 명의 대다수도 수업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4년제 공립대학생들은 수업료와 거의 같은 기숙사비 등 각종 경비를 펠그란트와 각주별 무상지원, 학자융자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에도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비리그 등 전체 4년제 대학의 21%, 전체 대학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들도 학비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칼리지 for all 법안은 수업료 면제에 드는 경비는 연방에서 75%를 충당하고 각 주에서 25%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난 시에는 연방에서 90%까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으로 주식과 채권, 이익배당금에도 세금을 물려 10년간 2조 4천억 달러를 거둬들이는 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과 함께 공립대학 수업료 무료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자야팔 칼리지 for all 법안은 오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직전에 공개되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포함돼
8월 안에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여행업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여행하겠다는 미국민이 10명 중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일수도 가장 인기가 많던 4박 일정에서 7박 일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지난 1년간 팬데믹으로 발이 묶였던 미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지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업계는 7월이 최대 성수기로 보고 여행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리딕트 HQ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73%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70%는 여행 전 예방접종을 받겠다 답해 백신 접종이 여행을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목적은 다른 지역의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48%를 차지했고 휴가와 박람회, 콘서트, 스포츠 행사 참여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73%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여행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실제로 예약을 마쳤거나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응답자 중 50%는 3개월 이내에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리딕트 HQ는 이를 근거로 오는 7월경 여행 및 숙박 수요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민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플로리다와 하와이, 멕시코, 카리브 해순으로 많았습니다. 보험회사 알리안츠가 지난 5년간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비행여정 98만 5천 건을 분석해본 결과 플로리다 올랜도와 멕시코 칸쿤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하와이는 인기 여행지 탑10에서 무려 4개 부문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마우이 2위, 호놀룰루 3위, 카와이 7위, 빅 아일랜드 8위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은 여행 일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응답자 중 59%는 7박 일정을, 37%는 6박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2019년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일수가 4박이었던 걸 감안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가중돼 더 오래 쉬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여행하겠다는 수요는 나이가 많을수록 수입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경비는 1인당 평균 2,415달러를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던 백인 경관 데릭 쇼빈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미국이 일단 큰 소용돌이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인종 간 형평성과 경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인종 갈등이 폭동으로 폭발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1년 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시킨 백인 경관 데릭 쇼벤이 배심원 판결에서 2급 살인, 3급 살인, 과실치사 등 3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큰 소용돌이를 일단 피했습니다. 데릭 쇼빈은 즉각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으며 재판부에 의해 최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데릭 쇼빈에 대해 살인죄까지 3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유가족은 물론 플로이드 편에 서왔던 지지자들은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죄 판결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소수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궤적을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인종평등과 경찰개혁을 다짐했습니다. Today's verdict sends that message. But it's not enough. We can't stop here. In order to deliver real change and reform, we can and we must.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유죄 판결로 다소 안도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사법제도 개혁과 인종평등을 촉구했습니다. This verdict brings us a step closer, and the fact is we still have work to do. We still must reform the system.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동안 인종 간 형평성과 경찰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주도했던 경찰개혁 법안은 공권력의 인종편견 수사, 부당대우, 과잉 사용 등을 막는 조치를 담고 있으나 적극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도 주로 백인 경관들에 의한 흑인 등 유색 인종들이 과잉 대응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해 왔습니다. 더욱이 인종 갈등에 따른 폭력 사태, 총격 사건까지 빈발하고 흑인뿐만 아니라 아시안 혐오 범죄로 확산돼 있습니다. 다인종 국가 미국에서 뿌리 깊은 인종주의를 뿌리뽑고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인종 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울어진 사법제도를 개혁해 나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